앞으로 SMR은 미국의 차세대 패권과 연결된 바로 미래 전략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미래 전기차와 로봇에 이 고품질 CCL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SMR 관련해서도 상당히 기대치가 좀 높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상용화하면서 40조 투자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이 뛰어들면 항상 그 섹터, 그 산업은 그 뭐라 그럴까? 망가지죠. 폭락하죠. 네. 단가들이. 네. 그래서 이것도 원전 쪽도 뭔가 망가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데요. 제가 바로 제기하셨던 그 염려,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중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네. 특히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직결이 되고요. 특히 원전이 부각된 그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곳은 바로 자포리자 원전이었어요. 네.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컨트롤을 딱 움켜쥐니까 즉 우크라이나 군대가 무력화된다는 거죠. 전력이 끊기니까. 네. 그걸 미국이 지켜본 거죠. 네. 그때부터 SMR 관련해서 정책 예산을 편성하고 집중 투자를 시작했던 겁니다. 네. SMR은 상대방의 전력에 의한 타격에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SMR은 대형 원자로를 약 20분의 1 크기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모듈화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예를 들면 미군 부대 땅 밑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즉시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적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SMR은 미국의 차세대 패권과 연결된 바로 미래 전략 자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반드시 미국은 이 SMR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을 거고 중국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앞뒤 물불 가리지 않을 거란 걸 그런 판단을 들었고, 그래서 그 SMR 주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그룹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투자하시는 데는 나름대로의 공부에 의해서 나온 확고한 근거, 그다음에 믿음, 기업에 대한, 네.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신뢰, 이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독점력이에요. 독점력.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뭐 두산 같은 경우 8배 수익이 났지만 그럼에도 팔지 않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재 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산전자의 성장 부각과 주가 재평가입니다. 네. 두산전자는 원래 연 매출이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 나오던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어닝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즉, 이 리포트 자료 리서치 센터 추정에 의하면 2025년 매출이 1조 6천억 이상, 그리고 26년에는 1조 8천억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평균 한 10% 정도에 머물던 영업이익률이 올해부터 대폭 30% 근처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을 벌던 회사가 지금 올해 1분기 만에 1,200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가 단순히 산술 계산만 하더라도 곱하기 4를 하면 1,000억을 벌던 회사 4,800억을 벌게 된 거죠. 네.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두산전자 그 안에 두산 안에 숨겨진 알짜 사업 두산전자가 이렇게 부각이 됨으로써 두산이 주가가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제가 핵심 키워드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네. 그 AI 가속기, 800G, 하이엔드 그 소재로 두산이 생산하는 이제 최고 품질의 CCL이 엔비디아의 단독 납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과 영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메모리, 그리고 GDDR7, DDR5 등 하이엔드 제품에 이게 CCL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미래에
전기차와 로봇에 이 고품질 CCL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의 성장을 보시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가 매출의 성장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산의 이제 목표 주가. 자, 두산은 원래 고배당 주식이었습니다. 네. 네.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기 전까지만 해도 한 주당 5,200원을 줬었고요. 당시 거의 배당이 거의 7%에서 8%까지 나왔고요. 그런 두산이 이제 탈원전을 위기를 겪으면서 배당이 2,000원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두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극적 주주 환원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33만 주를 27년까지 전량 소각을 할 거고요. 26년부터 배당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 근본에는 이 두산전자의 폭발적인 이익의 성장이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저는 이제 두산의 적정 주가는 13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시총은 20조고요. 그 이유는 네. 첫 번째, 두산전자의 가치입니다. 25년 기준 매출이 1.6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4,700억 예상하고 있고요. 마진이 30%입니다. 네. 이건 일반 소재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영업이익률이에요. 여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엔비디아가 지금 두산전자를 대놓고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두산전자의 경쟁업체는 대만에 있는 EMC입니다. 엘리트 머터리얼즈. 네. 대만의 엘리트 머터리얼즈의 매출의 80% 정도는 중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엔비디아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네. 지금 애플이 지금 연일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죠? 애플이 생산하는 아이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미국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관세를 때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그걸 이전시키고,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의 생산을 인도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네. 엔비디아도 미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중국산 첨단 소재를 가능한 배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산전자에게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이제 몰아주게 된 거고, 즉 두산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증산을 하라는 걸로 저는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설비 투자를 해서 빨리 증산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을 채워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두산전자의 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산전자의 독점 기간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 멀티플을 PER 30을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 가치는 15조로 판단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간 독점 성장할 기업의 지분을 30.3%를 보유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68%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지주사에 평가하는 지분 가치의 디스카운트 50%를 저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4조 정도 나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히든 밸류의 가치, 이건 평가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적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 대략 1조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 합치면 시총이 20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한 5조 좀 넘으니까 거의 지금 가격보다도 거의 4배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또 나름대로의 정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네, 투자를 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투자자들이 꼭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이제 상황 판단 없이 어떤 전문가의 말만 믿고 거기에 우르르 이제 몰려가서,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두산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제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말은 쉬운데 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험,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네. 그 다음에 자신이 공부한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 다음에 지식, 그거에 대한 믿음, 인내심,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투자자로 성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건 세 가지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실천, 인내입니다. 네. 이 3가지를 실천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이 3가지를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